시각추후가 있으면서 언어 발달이 늦는 부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터치아입니다. 자폐성향이 있는 아이들 중에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각추구예요. 시각추구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짧게 보고 또는 시선을 위로만 올린다던가 눈을 흘긴다던가 눈앞에서 이렇게 흔들다던가 짧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이제 시각추구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각추구가 있으면서 언어 발달이 늦는 부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아이가 언어 발달이 늦는 것도 고민이고 언어 발달이 늦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자폐성향이 있는 것까지 알게 되신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각추후가 있는 친구들은 언어 발달이 늦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일단 왜 그런지부터 말씀드리고, 시각추후가 해결되기 위해서 또는 언어 발달이 같이 해결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해주셔야 될 것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시각추후가 있다는 거는 뭐예요? 눈 주변, 특히 여기 안면 근육까지를 보기 위해서만 씁니다. 근데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자, 보세요. 계속 이렇게 보고. 자, 이 주변을 움직이긴 하나 여기를 안 쓰게 됩니다. 빠르게 많은 것들을 짧게 잡고 보려고 하니까 시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어때요? 이 주변을 안 써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짧게 보기 때문에 보고 웃고 보고 소통하고 보고 모방이 일어나지 않는 게 시각추구예요. 짧게 단조롭게만 보는 게 시각추구거든요. 보면서 재밌으면 같이 웃으면서 이 안면 근육을 같이 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보다가 시무룩해지고 눈도 이렇게 처지고, 보면서 이 주변 근육이 같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시각추구는 단순히 보기 위해만 쓰기 때문에 이 안면 근육을 많이 자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안면 근육을 자주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쓰는 게 익숙해져요. 안 쓰는 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안 쓰려고 하니까 말하는 거를 안 하려고 하겠죠. 말하는 것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서 씹는 것도 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음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익히기가 어려워요. 뭐 후 불거나 소리를 낸다던가 풍선 불기, 비누방울 불기, 피리 불기,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코 흥 푸는 거 이런 것도 좀 안 하게 되고, 턱 벌려서 하품을 한다든지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안면 근육뿐만 아니라 이 조음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경험들이 다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고 발성을 통해서 자꾸 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시각추후가 있으면 여기를 안 쓰는 방향으로만 계속 썼기 때문에 이걸 쓰는 과정은 굉장히 낯설고 또는 불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추후가 해결이 되고 이 안면 근육 감각 수용이 원활해지고, 또 짧게 보는 게 아닌 길게 보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원활해져야 언어 발달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추후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일단 눈맞춤이 좋아지는 과정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눈맞춤이 좋아지면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표정들을 모방하면서 소통하는 게 두 번째, 이 과정이 원활해지면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 표정도 다양해지고 안면 근육을 많이 쓰는 게 세 번째. 그래서 이 과정이 원활해지면 그때 언어가 트이기에 준비가 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눈 맞춤 안 되죠? 얼굴 표정 별로 없고 말만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기에 말만 바로 나오더라도 그냥 단순히 듣고 따라하는 반영어가 될 수도 있고, 말이 나오더라도 호흡도 짧고 조음도 많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분명 말할 수 있거든요. 말을 하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뭔지 잘 찾아내시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각추구입니다. 이 주변을 안 쓰는 쪽으로 가는 게, 안 쓰는 쪽으로 익숙해지는 게 시각추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쓰는 방향으로 열심히 가야 돼요. 그래서 시각추구가 있는 친구들은 의식적으로 뭘 해야 되냐, 매일매일 습관처럼 밥 먹듯이 뭘 해줘야 될까요? 네, 얼굴을 좀 많이 만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눈맞춤이 좋아지게 눈 이렇게 살펴보고, 눈 맞춤 하면서 얼굴 만져주고 하는 것도 좋고, 아 이쁘다 해줄 때도 얼굴 막 하고 막 얼굴 마사지 하는 영상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왜 그러냐, 시각추구를 하는 동안에 이쪽 감각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자꾸 만져주다 보면은 접촉에 대해서 아, 내 얼굴이 이렇게 움직이네? 입술 느낌이 이렇네? 자꾸 접촉을 통해서 알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시각추를 하는 동안은 이 언어 발달에 필요한 감각들이 닫히는 거예요. 그것을 접촉을 통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만져주셔야 돼요. 얼굴 주변을 만져주셔야 돼요. 이제 어머님들 피부 관리하거나 경락하거나 할 때 얼굴 막 많이 만지잖아요. 만지면 어때요? 탱탱해져요. 얼굴 근육에 대한 그 느낌이 이제 확 올라오죠. 자꾸 만지다 보면 내 안면 근육에 대한 감각 수용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얼굴도 아낌없이 계속 만져주시고, 특히 시각추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아침 먹고 얼굴 만지고 점심 먹고 얼굴 만지고 계속 길 가다가도 얼굴 만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같이 만져주시면 좋은 게 이마, 눈썹, 눈 주변 다 이렇게 만져주세요. 접촉을 통해서 이쁘다 하면서 눈도 삐죽하고 코도 맹꽁 이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얼굴 전체도 같이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길을 가다가 땅바닥만 보면서 시각추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광판이나 이런 거 볼 때 얼굴 만져주는 게 진짜 각도가 좀 잘 안 나오면 어깨나 목 쪽, 머리도 괜찮습니다. 시각추는 짧게 보는 거잖아요. 짧게 보는 과정은 접촉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접촉을 시도를 해주시면은 이 몸 중심으로 현재의 시점으로 필요한 감각 수용이 원활해져요.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도 같이 걸을 때도 어깨나 목, 머리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많이 만져주셔서 우리 아이가 짧게 접촉 없이 보는 시각추구가 아닌 몸의 감각을 수용하고 몸 감각과 연결해서 소통하면서 보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각추가 많이 조절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눈 맞춤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럼에도 마사지는 한동안 계속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하루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는 이만큼 거의 하루에 대부분의 시각추구를 했다면 시각추구가 많이 줄어가지고 하루에 굉장히 적은 시간만 시각추구를 하더라도 이 시간은 안면 근육 또는 이 조음기관, 언어에 필요한 감각을 수용을 하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안면 근육 감각이 둔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시각 출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눈 맞춤이 좋아지더라도 얼굴 마사지, 눈 보고 같이 표정 움직이고 하는 거는 계속 한동안은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료를 시작을 하면 평균 2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실컷 우리 아이 얼굴 많이 만져주고 이렇게 어깨, 목, 머리 많이 쓰다듬어주고 매일매일 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만큼 좋은 습관이 없어요. 이 좋은 습관을 잘 습득하시면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도 좋아지고 시각 추구도 줄어들고 이 몸 감각 수용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얼굴 매일매일 많이 만져주시고 많이 만지면서 눈 맞춤 진하게 하시면서 시각 추구가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같이 노력해주세요. 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가입까지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